수천 번의 망치질로 탄생하는 방짜 유기, 그중 최고는 진과 꽹가리입니다. 유기 중 악기는 제작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정형화된 틀에 넣어 만드는 주물 유기와 달리 방짜 유기는 합금된 노쇠를 불에 달궈 수천 번의 매질을 되풀이해 얇게 늘려가며 서서히 형태를 잡아야 하기에 인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 무형문화재 제44호 방짜 유기장 이점식 장인이 전통 방식으로 징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경남 함양에 위치한 작업장. 오늘은 함양 방짜 유기 제조 시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시연회로 순수 전통 방식으로 방짜 징 제조 과정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이죠. 11명이 한 조를 이루는 북한식 방짜 유기 제작과 달리 남한식은 6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전통 방식의 작업장인 만큼 내부 분위기도 뭔가 달랐습니다. 먼저 숯을 준비합니다. 지금 소나무 숯을 만드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1톤 정도 하면은 한 가격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소나무 숯을 주문 제작하려고. 숯이 준비되면 용해로에 불을 피워줍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젊은 분은 함양 방짜 유기 전수생 이상훈 님인데요. 이점식 방짜 유기장의 아드님이십니다. 10년째 방짜 유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이점식 장인 역시 부친인 이용구 옹으로부터 유기 제조 방법을 배워 40년간 맥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이제 아들이 전통 기술의 명맥을 이어받아 한국의 멋을 지키고 함양 방짜 유기의 새 얼굴이 될 것입니다. 용해로의 불씨가 피어오르면 숯을 넣어줍니다. 유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1300도 이상의 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해로가 충분히 가열되는 동안 유기를 만들기 위한 소재를 준비합니다. 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78대 22의 비율로 녹여서 만든 합금으로 만듭니다. 미리 제작해둔 합금을 깨서 무게를 재고 정해진 용량에 맞게 도가니에 넣어줍니다. 용해로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오면 소재가 담긴 도가니를 넣어 용해시킵니다. 이제 녹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녹았는데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해된 쇳물이 담긴 도가니를 들어 물돌 위에 부어줍니다. 이 물돌 위에서 쇳물이 굳으면 방짜 징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인 바디기가 완성됩니다. 현장에서는 바둑이라고 부르시길래 바둑알처럼 생겨서 그런가 했는데 바둑이가 아니라 바디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공정인 뉘핌질이 시작됩니다. 뉘핌질이란 열을 가해 부드러워진 바디기를 얇고 넓게 펴는 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대정과 불을 지피는 불매꾼, 망치질을 하는 매질꾼 6명이 한 조가 되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바디기가 선홍빛으로 변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충분히 가열되면 본격적인 망치질이 시작됩니다. 장인의 기합 소리에 맞춰 3명의 매질꾼들이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일정 간격으로 망치질을 이어갑니다. 불에서 나온 바디기는 급격하게 식어가기 때문에 매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 타임이 끝났습니다. 다시 바디기를 달구어 줍니다. 촬영을 하면서 와, 이래가지고 언제 저걸 다 펴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징 하나를 만드는데 9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에 그렇고 현대 장비를 활용하면 작업 시간은 많이 단축되겠죠. 두 번째 매질이 시작됩니다. 방짜 유기는 전형화된 틀에 넣어 만드는 주물 유기와 달리 합금된 노쇠를 불에 달궈 매질을 되풀이해 얇게 늘려가며 서서히 형태를 잡아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인고의 작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점식 장인은 교육생들에게 주로 인내심을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전통 방식의 방짜 유기 제작 과정이지만
본인이 아니면 기술을 지켜나갈 사람이 없다는 사명감과 절박함에서 현재 방자 유기촌을 열어 촌장으로 활동하시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시연회도 열고 계시죠. 물론 전통 공방과 현대식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시며 기술을 배운 교육생들이 유기촌에 취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방자 유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총 9,917제곱미터 규모의 방자 유기촌에는 4개 동의 현대식 공장이 있고 교육생과 직원을 위한 기숙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징이나 꽹과리 같은 제품은 전통 공방에서 제작하며 최근 방자 유기의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생활 유기로 각광받고 있는 수저 세트와 식기 등은 현대식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이라 해서 전적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합금과 쇳물을 녹이는 작업, 마지막 가질과 연마 등에는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집니다. 이제 조금씩 바디기가 징의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인고의 뉘핌질이 완료되면 우김질이 시작됩니다. 두 장의 바디기를 겹친 후 매질을 통해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쇠가 빨리 식지 않아 제작량을 늘릴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한 장씩 작업하면 세심한 매질이 가능하지만 작업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징을 만들 때는 두세 장을 겹쳐서 작업합니다. 우김질이 끝나면 겹쳐진 바디기를 분리한 뒤 닥침질이 시작됩니다. 형태가 우그러진 기물을 불에 잘 달궈 각자의 매로 치고 당겨서 완제품 모양에 가까운 형태의 넓이와 높이로 늘리는 작업입니다. 닥침질이 마무리되면 부질 작업이 진행됩니다. 징 가장자리 부분인 시울의 각도를 잡아주는 공정으로 시울의 각도에 따라서 징의 소리가 달라지는데 뻗은 정도가 지나치면 소리가 시끄럽게 퍼져나가고 반대인 경우 소리가 길게 울려 나가지 못합니다. 대략 7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달궈지면 망치로 두드려 시울의 각도를 잡아줍니다. 지금부터는 이점식 장인의 섬세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부질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징의 시울 부분이 매끄럽게 펴집니다.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계속되는 망치질은 작업자의 인내와 한계를 시험합니다. 부질 작업이 마무리되면 담금질이 시작됩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를 찬물에 담금질하면 단단한 쇠가 유연하게 풀린다고 하네요. 엄청 쿨하시죠? 담금질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벼름질 작업이 진행됩니다. 벼름질 작업이 마무리되면 푸두름 잡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징소리는 황소의 울음소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황소의 울음소리는 어떤 느낌인지 여쭤보니 웅웅하며 무겁고 웅장하게 트이는 소리가 굴곡을 그리며 길게 뻗다가 끝을 부드럽게 채며 하늘로 사라지는 소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뭔가 어렵죠? 마지막에 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푸드름 잡기는 순전히 장인의 감각에 의지합니다. 장인의 부친이신 이용구 선생님은 경남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장이셨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기술과 40년간 쌓아온 이점식 장인의 기술이 더해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섬세함을 자랑합니다. 보기엔 그냥 막 때리는 것 같아도 망치로 때리는 소리와 손의 감각으로 징의 소리를 잡아갑니다. 푸드름 잡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소리를 들어봅니다. 뭔가 애매하죠? 완성된 징의 소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푸드름을 잡는 징은 시꺼멓게 그을린 상태입니다. 가질 작업을 통해 피막을 깎아줍니다. 황금빛 유기의 빛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비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질 작업이 마무리되면 틀에서 징을 빼줍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재우름 잡기가 시작됩니다. 푸드름 잡기를 통해 1차적으로 소리를 잡았던 징은 가질 작업을 거친 후 재우름 잡기를 통해 완벽해집니다. 이 작업에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망치로 때리고 소리를 듣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징의 소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뭔가 달라졌죠? 재우름 잡기가 끝나고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유기 제품들이 보이네요. 기회가 된다면 함양 방자 유기촌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완벽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